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퇴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김태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서대문구 유감암 대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들,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육아 방송이다 보니 우리 청취자들 간의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또 육아할 때 경험하는 고충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찐한 행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힘든 육아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보자 라고 그 모토를 가지고 기획을 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그쵸? 장마가 언제 끝날까? 이 하늘이 뚫린 듯이 비가 내리는 이 날씨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장마는 끝이 났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그쵸? 아침에도 덥고 오후에는 당연히 덥고 저녁에도 더운데 그래도 조금 한 며칠 사이 또 밤이 되면 가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약간은 시원한 바람이 불기는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또 금세 가을이 찾아오고 또 금세 추운 겨울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참 아이를 낳으면 시간이 예전보다 한 10배속으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올해도 반은 지나갔습니다. 와, 오늘이 8월 1일이라니. 말도 안 나오네요. 8월 1일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그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퍼붓긴 하는데 잠깐 더위를 식혀줄 뿐이지 뭐 금세 또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7월 말 8월 초 휴가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휴가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또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 가득한 8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첫 곡 FX의 핫서머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듣고 올게요. 푸른 밤 우리 둘 아주 먼 여행을 기억하죠. 초록빛으로 가득 채운 색으로 하늘을 칠해요. 한적한 골목 우리만 아는 거리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역 자그마한 카페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멀리로 떠날까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이곳에 우릴 그려요. 한적한 골목 우리만 아는 거리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역 자그마한 카페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멀리로 떠날까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소소소소. 네,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엄마, 아빠,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육아 지원 소소소소소소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꿀팁들, 지원책들, 그리고 나들이 장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MYPINKPONY 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DM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 초저출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우리가 참 아이를 낳으려고 결심을 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요즘은 결혼도 참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난임도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은 이게 3월에 발표가 된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초저출산을 막아라 라는 메시지로 서울시가 다양한 정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난임 지원 확대를 계획한다라는 거고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을 하겠다. 고령 산모 병원 검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을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요.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에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인데 10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0.78명.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2명을 낳으면은 인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1명이면은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지금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금 그 자발적으로 좀 딩크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가 있습니다. 난임 부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21년 서울에서만 5만 2천여 명, 전국으로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의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특히나 심각한 서울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그거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술 간의 칸막이를 폐지할 거고,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할 거고, 고령 산모 검사비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우선 서울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원래는 중위 180% 이하였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이 신선이 10회, 그리고 동결이 7회, 그리고 인공수정이 5회였는데 그것도 없앤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대에서 40대 여성 미혼을 포함해서 최대 200만 원, 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건데,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 중 가운데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지 우리 임신을 원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된 제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증가를 했냐면 서울의 한 병원의 경우에는 2016년에 243건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들어서 1194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난자 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이러한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어서 또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에 따른 또 하나의 정책인데요.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 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고령 산모, 그러니까 35세 이상의 산모와 그리고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임신 중독 증가 같은 합병증, 그리고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고령 산모 연간 15,000여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서울시만. 저도 고령 산모였거든요. 첫째도 고령 산모였고 둘째도 고령 산모로 들어가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35세 이상이면은 고령 산모라고 합니다. 결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 출산이 30년 새 13배가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도 저희 그 조리원 동기 중에 35세 이하가 더 적었던 것 같거든요. 다 나이가 많았어요. 40살 언니들도 많았고. 그만큼 산모의 나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고령 산모 같은 경우는 난자 염색체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형아 출산할 가능성이 일반 출산보다 9배나 높대요. 그래서 니프티 검사 등과 같은 기형아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님들에 대한 100만 원 지원,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 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쌍둥이 진짜 많죠. 아무래도 시험관 시술 같은 것들은 쌍둥이나 새쌍둥이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주변에서 정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서울에서만 태어난 쌍둥이가 2,210명. 새쌍둥이는 8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 다태아 임신도 증가하고 있는데 다태아 같은 경우는 조기분만 그리고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난임부부, 고령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한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정책도 필요하고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도 이제 다각적으로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정말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가들 많이 많이 주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번에는 나들이 장소 소개해 드릴게요. 우디가 부릅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네 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토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음악처럼 꿈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 싶어.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기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한 걸음 어둡지 않게 내가 널 비춰줄게.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면 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
어떤 날엔 웃게 해줄게 좋은 날엔 더 안아줄게 슬픈 날엔 그냥 울어도 돼 내가 더 노력할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 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방학했죠. 그렇다고 덥다고 집에만 있기에는 정말 아쉬운 여름방학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들 그리고 각종 체험이 가능한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멀리 휴가 떠나지 않아도 정말 알차고 재미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또 찜통더위가 찾아오니까 물을 찾게 되죠. 그렇죠. 물놀이 즐기면서 더위를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광화문 광장 추천드립니다. 이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2023 서울 썸머비치를 운영합니다. 이 광장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대형 수영장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탈 수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물놀이 시설은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총 3부,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그리고 3시부터 6시 그리고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물놀이 시설 이용 시에는 수영복하고 수영모 반드시 착용해야 되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서대문구의 물놀이장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물놀이장은 다 점령을, 이제 한번 도장 한 번씩 찍었다 하시면은, 다른 구에도, 자치구에도 물놀이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구, 광진구, 동작구, 광서구에도 공원이나 광장 등의 물놀이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구는 8월 1일부터, 오늘부터 6일까지, 다산 어린이공원, 훈련원 공원에서 우리 동네 수영장을 엽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및 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문의 그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놀지 않고 예약하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광진구는 8월 4일부터 3일간 광진 숨나루에서 가설형 물놀이장 그리고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동작구는 8월 12일에 노량진 수산시장 옆 노량진 축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작구 어린이 노량 물총대첩 약간 좀 이제 대첩이라고 하니까 아이들 진짜 신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물총 빵야 쏘면서 노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재밌겠네요. 그쵸? 한번 8월 12일 노량진 수산시장 옆 노량진 축구장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또 강서구는 8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방화근린공원에서 우리 동네 신박한 워터파크 행사를 연대요. 예약 신청하셔야 됩니다. 8월 1일부터 강서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등록된 정보문의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또 하나가 있죠. 월드컵 공원. 8월 4일부터 3일간 더위 사냥 난지비치로 가자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물풍선, 땅 따먹기 등 6가지 종목으로 구성된 물 운동회 또 열리고 또 창작 매직쇼, 옷싹 영화관, 빨대 팔찌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또 인근 문화 비축기지에서도 8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다양한 물총놀이와 물방울 스프레이, 물총 대전 등 다채로운 물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WGF 물총 축제가 펼쳐집니다. 진짜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죠. 요거 나 지금 듣고 있는데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된다 하시면은 저희 또 다시 듣기 가능하잖아요.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검색하시라 그러면 좋을까? 서울시에서 물놀이 캠프 물놀이 장소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일단은 광화문 광장은 2023 서울 썸머비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구 우리 동네 수영장 그리고 광진구 광진 숲나루 그리고 동작구 어린이 노량 물총 대첩 그리고 강서구 우리 동네 신박한 워터파크 월드컵 공원 더위사냥 난지 비치로 가자 그다음에 문화 비축 기지는 WGF 물총 축제. 또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 또 뿌듯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심심하지 않고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듣고 올게요. 모든 네가 들리면 고개를 돌리면 마음이 떨리면 어느새 여름인가 봐 하얀 파도 밀리면 물을 달리면 날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거야 내 눈빛에가 날 비춰 짧았던 봄을 보낼 때가 왔다고 짭짤한 바람 사이로 또 네가 들리잖아 여름이라고 지난 여름들이 타오르던 우리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설렌 계절 같아 like you 수평선을 그리다 몰래 담아 띄어보내 wish 타는 맘은 swish yeah 높아지는 태양 아래 그날처럼 간절하게 기다린 너일 거야 파도 너머로 내 두 귓가에 몰래 속삭인 여름의 목소리 컨도비 버리라며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맘이 설레이잖아 모든 네가 들리면 고개 돌리면 맘이 떨리면 어느새 늘 그리던 내 여름이 더 널 원해 하얀 파도 밀리면 물에 달리면 날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거야 Oh my 마음껏 소리 질러 나나나 like Winnie and Ziava 나나나 How are you not too shabby 햇빛이 째려볼 때 바다로 가 See if I care 너의 MBTI I could care less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해져 오는 너야 수평선을 그리다 몰래 담아 띄어보내 wish 타는 맘은 swish yeah 높아지는 태양 아래 그날처럼 간절하게 기다린 너일 거야 파도 너머로 내 두 귓가에 몰래 속삭인 여름의 목소리 컨도비 버리라며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맘이 설레이잖아 모든 네가 들리면 고개 돌리면 맘이 떨리면 어느새 늘 그리던 내 여름이 더 널 원해 하얀 파도 밀리면 물에 달리면 날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거야 Oh my 샹글레 선글라스 캡 너의 몸만 가둬도 keep your pants on 어색하더라도 조금만 전할게 비밀이니 소리는 줄일게 바람이 부르니 자연이 달리니 지금 떨리니 보이니 내 모습 마음이 차올라 아주 가까이 들리니 여름을 붓는 어깨 긴 기다림을 넘어 펼쳐진 me and you 꿈같이 더 깊이 날 맺게 오롯이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어떤 걸 보면 좋을까라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휴휴로 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방을 치우지 않대요. 이것도 엄마들의 공통된 또 고민인 것 같아요. 매일 방이 엉망진창이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정리해라고 해도 귓등으로 딱 흘려버리고 정리 안 하고 그러면 엄마는 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아마 많은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방 정리를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되어서 매번 치워주지 않고 스스로 치워보라고 타이르고 있어요. 방 좀 치울래? 장난감 제자리에 갖다 넣어야지 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대답만 곧자라고 대답이라도 하네요. 대답만 곧자라고 이내 딴짓을 해요.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엉망인 방을 보면 제가 답답해서 치우고 마네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전문가 분들 제가 또 찾아봤더니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주위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주변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깨끗한 방에 사는 사람보다 지저분한 방에 사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깨끗하게 방을 치우고 사는 사람이 의지력이 더 강하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고 창의롭게 키워야 될지 아니면은 또 의지력이 강하고 또 문제 해결력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될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자신이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대수롭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의 연구 결과에 동의를 하실 테고 꼼꼼하고 깔끔한 성향인 분들은 후자의 관점으로 아이를 키우시겠죠. 부모가 성향이 굉장히 많이 육아에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깔끔한 것에 집착하던 남자와 어지르고 살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엄마 성향을 닮은 아이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도저히 못 찾는 아빠가 있을 때죠. 혹은 그 반대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됩니다. 아이한테 정리정돈 좀 시키지 왜 안 시키는 거야. 하여튼 당신 닮아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다투게 되면은 아이가 안 보는 곳에 가서서 꼭 다투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이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자고 부모가 합의를 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놀지 않는 장난감까지 다 늘어놓은 부모 잘못은 아닌지 한번 부모부터 한번 돌이켜 보는 것. 그리고 아이가 치워야 하는 기준을 낮추어서 큰 바구니에 같은 종류끼리 집어넣기만 하도록 해도 된다. 꼭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는 상자에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서 표시를 만들어주면 그것도 아이는 또 하나의 놀이로 정리를 합니다. 또 빈 박스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또 정리를 놀이처럼 게임처럼 해보는 것은 정말 고수의 방법이라고 해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 역할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이 성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첫째 아이는
앞서 말했던 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블록 같은 걸 만들어도 뭔가 얘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주변에 막 장난감들을 막 어지르면서 치우라고 해도 안 치워요. 근데 저희 둘째는 이거 치워야지, 이거 정리해 하면은 13개월인데 자기가 놀았던 거를,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정리는 못하지만 박스 안에 다 넣어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해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우리 후로로님께서 휴휴로님이시구나. 휴휴로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을 듣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찾아보다가 첫째한테는 정리 정도는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면 이 아이는 성향 자체가 자유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지 않고 좀 이렇게 발전시켜주면 뭐 BTS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의 성향을 가지고 타고났으니 정리정돈 시키면은 이 아이의 그런 의지나 그런 뭐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크겠죠. 뭐 잘 크겠죠.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네,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올게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랐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흐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네가 어떨까 싶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금쪽이 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그대로 금쪽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아들이 일춘기가 왔는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떼쓰고 말썽 피울 때면 인내심을 가지고 훈육을 하려고 해도 더 심하게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버럭 납니다. 막 화를 내면 아이가 겁을 먹는 건지 때가 딱 멈추기는 하는데 그런데요, 심하게 혼내고 나면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을걸 하고 후회합니다. 어려서 그러는 건데, 크려고 그러는 건데, 애기 땐 다 그러는 건데 하는 마음에 미안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한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심해지네요. 오늘도 잠 못 이루는 금쪽이 맘입니다. 꽃동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뮤지컬 공연 보러 왔어요. 큰 눈을 더 크게 뜨고는 신기한 듯 재미있게 보는 아이를 보고 더 자주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빠 빼고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도 오랜만이었는데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에 오늘 뭔가 더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라보마, 우리 종종 아빠 빼고 둘이서 데이트하자. 아빠한테는 비밀. 쉿. 오늘은 유독 1시간이 더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제게도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정말 더워요. 그리고 비가 장마가 거치고 뜨거운 햇살이 또 내리쬐니까 더 갑작스럽게 더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또 뛰어노느라고 더위도 있고 뛰어놀겠지만 물 자주 마시게 도와주시면서 건강하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잘 마실 테니까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힘내시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여름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밤 거리에 하얀 달빛이 스민다 수없이 거닐던 하루 변한 건너 하나인데 불쑥 달라진 오래된 풍경들 잔잔한 바람에 어려운 너의 향기에 난 물결이 흰다 천천히 난 또 몰래 사문 밀려든 내겐 특별한 너의 흔한 이야기들 살며시 너를 안는 상상을 하다가 가슴이 벅차올라 너의 모든 게 깊어지려나 보다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애태우는 이 순간이 너를 재우고 긴 밤을 지새우다 조금씩 알게 됐지 아마 난 너를 사랑할 거라고 가만히 바라본 하늘은 노을 잊었듯 사랑이 번진다 어느새 난또 몰래 가득 채워진 나의 평범한 매일 속 너란 반짝임들 살며시 너를 안는 상상을 하다가 가슴이 벅차올라 너의 모든 게 깊어지려나 보다 어지러운 내 마음이 위태로운 이 순간이 너를 재우고 긴 밤을 지새우다 조금씩 알게 됐지 내일은 너를 사랑할 거라고 너의 모든 게 소중해지려나 보다 나를 보는 너의 눈이 닿는 모든 이 순간이 너를 꽉 안고 두 눈을 꼭 감아보다 비로소 깨달았지 난 더없이 너를 사랑한다고